최근에 이제 나왔었던 음반들 한번 쭉 한번 봤는데 이제 첫 번째 케플러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제 좋다. 좋은데 아쉬운 점 다수 포함되어 있다. 요 정도가 이제 한 줄 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듣기 좋은 음악은 아니다. 지루한 부분이 다수 있고, 특히나 이제 4분의 3 지점에 그 두 번째 브릿지, 그러니까 후렴과 마지막 부분을 잇는 두 번째 브릿지 구간이 특히나 그렇다. 너무나 지루해서 그 부분에서는 정말 듣고 있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런데 여자 아이돌 노래라는 것이 듣기 좋은 음악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닌 경우가 많다. 그들 앞에 놓인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이제 첫 번째로 취해야 될 것들이 늘 다르다 보니까 늘 듣기 좋은 음악이 1순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케플러 같은 경우가 이번에 그랬다. 자기들의 개성 보여줘야 되고 타 그룹과의 차별성 보여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고려해서 나와야 되는 노래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듣기 좋은 노래로서는 1순위가 아니지만 다른 목적을 고려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었던 노래였다. 그렇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 다수 있지만 좋다라고 결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아이브입니다. 선공개부터 지금까지 쭉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선공개 키치가 나왔을 때 처음 듣고는 노래가 너무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 들었을 때는 이것 봐라 라는 생각을 했었고, 세 번째 들었을 때는 좋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키치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거의 믹스팝스럽게 나왔었던 곡이죠. 믹스팝을 왜 얘네가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아이브도 계속해서 변주를 차용을 하고 있었죠. 키치는 그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변주를 차용한 곡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선공개라는 그런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살릴 수가 있었죠. 선공개라는 전략을 기회로 삼아서 이런 실험적인 곡을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을 잘 잡고 적절하게 내보낼 수 있었던 곡이었다. 그래서 성적이 좋았죠. 그런 것이 성공했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IM 비롯해서 정규 앨범 나왔죠. IM 노래 너무 좋죠. 제가 좋아하는 곡 스타일입니다. 그냥 듣기 좋은 음악. IM이 그러면은 러브다이브나 11이나 아니면 애프터라이크나 이들 곡들 중에서는 어떠냐? 라고 봤을 때는 그 못지않게 좋은 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첫 번째는 저는 무조건 러브다이브, 이거는 걸그룹의 역사에 남을 곡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게 제일 1등이지만 그만큼 좋은 곡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뇌이징이라고 하죠. 한 3번 이상, 3번도 적고 5번 이상은 들어봐야 됩니다. 뇌이징 되기 전에 첫 번째 딱 들었을 때 IM에서 딱 걸리는 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거 말고는 다 좋았다. 근데 이 걸리는 것도 한 99%대 1% 정도의 굉장히 사소한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만, 아무튼 하나 걸리는 거는 가사말, 후렴구의 가사말이죠. 그러니까 장르로는 판타지, 딱 그 가사말이 굉장히 유치하게 들렸고 심지어 멜로디와도 잘 붙지 않는 가사말이었다라고 들렸습니다. 유치하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멜로디랑 어울리고 이러면은 좋게 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멜로디와도 잘 붙지 않고 가사말 자체도 유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무게감을 담아낼 수 없는 가사말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2번, 3번 듣고 막 이랬을 때는 조금 이제 물타기가 돼갖고 조금 괜찮게 들리는 수준이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 나중에 팍 터지는 1, 2, 3, 1, 2, 3 이 부분 너무너무 감동적인
멜로디 라인이고, 그리고 가사말도 적절히 붙었고, 김이나 작사가 역시 작사를 잘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게 이제 노래라는 것은 어쨌든 3번 이상 들어야 됩니다. 3번 이상 듣고 5번 이상은 들어줘야 된다. 뇌이징을 시켜줘야 된다. 왜냐하면 작곡가가 이 곡을 만들 때 마스터링하고 툭 쳐버릴 때까지 한 진짜 몇천 번 듣고 몇만 번을 들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생기는 구멍이 생겨요. 그러니까 캐치를 못하는 거죠. 1000번, 10,000번 들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캐치가 안 되는 인간이라면 그런 구멍이 자연스럽게 날 수밖에 없는데, 필연적으로 그게 이제 처음 딱 들었을 때는 그 구멍이 송송송 보여요. 근데 이제 이게 2번 듣고 3번 듣고 뭐 4번, 5번 들었을 때 그제서야 1000번, 10,000번 들은 사람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내놓은 부분을 내가 이제 감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 1000번, 10,000번 들은 상태의 작곡가와 내가 동기화가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필연적으로 생겨 있는 그 구멍을 내가 느끼고 감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렇게 뭐랄까 100%의 감상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듣는 사람으로서 그 정도 노력은 하면서 이렇게 내놓은 사람들의 성의가 있으니 그런 식으로 즐기는 게 좀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뇌이징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3번 이상 꼭 들어야 되고 5번 정도는 들어야 된다. 아이브 정규 앨범을 그래서 3번 이상 들어봤습니다. 3번 이상 들어봤는데 노래가 다 좋더군요. 진짜 좋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예전에 그 정말 정규 앨범 듣던 그 감성이 떠올랐어요. 아, 이게 정규 앨범의 맛이지. 이게 음악이라는 것의 형태가 너무 변해가지고 예전보다는 틱틱 듣고 가볍게 듣는 그런, 저조차도 그렇게 됐는데 이게 예전에 정규 앨범 듣던 그 감성만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거를 오랜만에 느끼게 해줬다.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그 부분에서.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서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규 앨범이다.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것, 그런 것이 주는 감성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 플러스 별도로 하나가 더 있다는 거죠. 정규 앨범이라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키치라는 곡이 단독으로 틱 튀어나왔을 때 듣는 것보다 그 정규 앨범 쭉 안에서 듣는 그 배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키치를 듣는 게 훨씬 더 좋게 들려요. 희한하게. 그게 정규 앨범의 매력이고 힘이거든요. 아이브가 이번에 정규 앨범이라고 해서 이거를 첫 정규 앨범이라고 해서 이거 엄청 신경 쓴 게 느껴지더라고요. 배치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뭐 장원영이 작사한 곡도 굉장히 감동이 있고요. 그 본인 작사라고 딱 띄워놓으니까 별도의 감동이 또 있었고, 다른 곡들도 진짜 다 듣기 좋은 곡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걸그룹의 정규 앨범이 참 오랜만이다. 제가 뭐 이제 나이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음악을 잘 안 들으니까 정규 앨범을 들을 일도 많이 없었는데, 이렇게 또 걸그룹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쭉 있다가 걸그룹이 정규 앨범을 냈다. 요게 딱 성립이 되면서 간만에 정규 앨범의 그런 매력도 한번 떠올리게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그런 앨범이 되었다. 아이브가 이번에 진짜 신경 많이 써가지고 진짜 약간 작년에 러브다이브가 그렇게 좋은 곡으로 아마도 이름을 남길 것이 예상되듯이 앨범으로서 진짜 좋은 앨범으로 기억에 남을 것 같은 그런 결과물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다. 아이브 화이팅. 케플러도 화이팅입니다.